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4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로 달러 인덱스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XRP 달러 차트를 보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스닥의 세라 업데이트,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그 CBDC, 세 번째 데이비드 슈얼츠의 트위터 내용을 보고요. 네 번째로 딥스테이트의 마지막 선택, 다섯 번째로 인류의 해방이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게 이 달러 인덱스 차트 4시간 봉 차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XRP BTC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와 XRP BTC 차트가 역으로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가 추세라인 맞고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제 출현을 했는데, 반대로 XRP 이제 BTC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을 낮췄지만 이 RSI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이면서 오히려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와 XRP BTC 차트가 이렇게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 차트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XRP 차트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 월봉 차트인데, 지금 우선 이제 월봉 차트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하향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위치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을 때, 추세선을 제가 이제 두 개를 그려봤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랫꼬리까지 다 포함한 추세선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지금 이 추세선에 약간 걸려서 이 추세선을 이제 깨기 직전에 있는, 그러니까 추세선에 걸쳐서 거의 이제 한 4개월 동안, 월봉이니까요, 한 4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럼 이제 이 위치를 어디 위치로 볼 것이냐, 2002년도 이 10월 달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랫꼬리 포함한 추세선을, 이제 빨간색 추세선을 그려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3, 4개월 정도를 이 추세선 걸쳐서 이렇게 이제 흔들어주는 모습이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위치를 2002년도 위치와 현재 위치가 거의 이제 비슷한 위치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을 완전히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달러 인덱스가 좀 크게, 이때 이제 채널 바닥까지 빠졌어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거의 이제 6년에 걸쳐서 채널 바닥까지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시스템 완전 리셋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할 거다. 그 얘기는 아까 이제 박빌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반대로 XRP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봉 차트고, 현재는 이제 13,807달러로 233달러 하락을 해서 이제 1.67%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오늘 이제 위치를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알트코인들, 특히 이제 대형 알트코인인 리플하고 이더리움이 그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타이밍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재 위치를 2017년도 그러니까 4년도부터 이 17년도 말, 이 4년 사이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그려보면, 이 빨간색 추세 라인 2018년도 1월 고점, 그리고 작년 6월 고점, 이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7월 달에 돌파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 추세 라인까지 눌러주고 20주선 지지받은 이후에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올해 8월 17일 이 고점을 지금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상황이고, 이 넘어간 상황과 같은 위치를 2017년도 이 사이클에서, 4년 사이클에서 찾아본다라고 하면,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눌러줬죠. 2017년도 1월 9일 이렇게 눌러주고, 그 이후에 이 고점이었던 994달러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해서 이렇게 상승을 쭉 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이 돌파가 된 위치, 그러니까 2017년도 한 2월 중순에서 뭐 2월 말쯤, 그 위치가 현재 위치와 비슷한 위치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20주선까지 눌러주고 재차 상승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2017년도 고점 찍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더라도 20주선까지만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도 좋은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2017년도 이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이 비트코인이 920주선까지 900달러까지 눌렀다가 채널 중반인 이 3000달러까지 올라갈 때 대형 알트코인이 어떻게 이제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다시 이제 들어보니까 영상에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 3분 정도를 지금 다시 이제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 차트에 이더리움하고 XRP 차트를 추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예. 이더리움 차트와 XRP 차트를 같이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폴로닉스 차트. 지금 이제 이 주황색이 이제 이더리움 차트고요. 이 하늘색이 XRP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2017년도 이 2월달, 3월달에 어떻게 이제 움직였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은 현재 위치를 2017년도 이 2월달 노란색 수직선으로 체크한 이 정도 이제 위치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20주선까지 조정을 받을 겁니다. 조정받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때 이제 올라가는 폭은 한 3배 정도,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 상승을 하고요. 이때 이제 이 주황색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따라서 같이 이제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이더리움은 오히려 상승을 해줘요. 이거는 이제 도미넌스가 약간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더리움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3파 상승을 이어나갑니다. XRP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하늘색이 이제 XRP 차트인데, 이더리움이 1파 상승을 끝내고 그 이후에 XRP 차트가 움직여요. 1파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3파 상승 전에 XRP가 3파 상승을 끝냅니다. 보시면 이 하늘색 3파 상승을 끝내고, 이때 이제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로 한 10,000원에서 400,000원대까지 40배 정도 상승을 하고, XRP 같은 경우는 10원에서 뭐 500원, 빗선 같은 경우는 뭐 900원까지 이제 올라가서 50배에서 뭐 거래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90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이번에도 이제 2017년도 비트코인이 2017년도 이 3월달 그리고 이 5월 말까지 이 움직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도 그와 같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잠시 뒤에 이제 설명드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쏟아지는 모양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달러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도, 예, 죄송합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이제 꺾였기 때문에 그 추세 꺾인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면서 XRP 차트가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2017년도 이 3월 달부터 5월 달 알트가 주도했던 그 모습이 펼쳐질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오전에 설명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가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거의 이제 올라갈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없는 정도 자리까지 현재 이제 올라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64.77까지 올라왔고, 지금 이 보라색 361선을 돌파했어요. 돌파했는데, 지금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월봉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50월선 50월선 자리가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월선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빨간색 20월선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50주선까지 넘어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50주선 넘고 그 이후에 한 주 50주선 위에서 쳤다가 이렇게 이제 음봉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도미넌스는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도미넌스 120주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120주선 힘 받고 지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20주선이 수평으로 그리고 다시 120주선이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앞으로 한 2달,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이미 지났기 때문에
두 달이 아니라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봉 120개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봉 120개 체크해보면 지금 이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 16일부터 7월 16일부터 이제 9월 10일이니까 한 두 달 좀 안 되는 뭐 한 달 3주 정도, 한 달 3주에서 뭐 2주 정도, 이 정도 이제 기간이 된다라고 하면 이 120주선이 수평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때 이제 20주선 꺾이는 작업, 그 다음에 50주선 꺾는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120주선 꺾는 작업을 완성을 하고 그 이후에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는 그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거는 방금 전에 봤던 그 비트코인 차트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때 이제 2017년도 2월 중순부터 한 차례 20주선까지 조정받고 그 이후에 채널 중반까지 한 300% 상승을 해줄 때 이 대형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이제 움직였던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대형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움직였다는 게 결국에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달러 인덱스 차트와도 같이 또 이제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 차트 추세가 이제 꺾이고 큰 하락이 나오면서 이 XRP 차트가 크게 움직이는, BTC 마켓에서 XRP 차트가 움직이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는 그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XRP 달러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XRP 달러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단기적 차트를 놓고 보는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이거는 좀 쏟아져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이 2017년도에 이 3파 상승을 하고 4파 조정을 할 때 이 4파 조정의 중심에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보면 현재 위치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현재 위치로 이렇게 체크가 되고, 지금 이 자리를 지난번에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 380원 올라갈 때 이 수평 라인 0.22달러를 돌파시키고 지금 이제 이 자리 눌러주고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더리움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잠깐 이제 열어보면, 그 이더리움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XRP 차트보다 이제 이더리움 차트가 좀 더 좋은 모습처럼 이제 보이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로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XRP 차트와 이 이더리움 차트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와 XRP 차트를 이제 비교해 보면, 지금 이더리움 차트가 위치를 봤을 때 2017년도 이 3월달, 6월달 고점 찍고요. 고점 찍고 이렇게 이제 수렴을 했던, 거의 한 6개월 동안 수렴을 했습니다. 40만원에서 이제 원화로 한 20만원 이 사이에서 이제 수렴을 했는데, 이 수렴한 위치가 지금 이 중심을 체크해 보면 지금 이제 이 정도 자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작년 7월달 그리고 올해 이제 2월달 넘지 못하고 맞고 떨어졌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라인 돌파하고 지금 넘어가서 한번 눌러주고요. 20주선까지 20주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XRP 차트와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빨간색 수평 라인을 놓고 봤을 때 둘 다 이 빨간색 수평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돌파시키고 지지를 받는데, 다른 점은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이 수평 라인 위에서 계속해서 놀다가 올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시간을 보내고 돌파해서 딱 넘어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수평 라인 아래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다가 이번에 돌파하고 올라와서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더리움 차트가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처럼 이제 보이는 것이고, 둘 다 위치를 놓고 봤을 때 그 2017년도 하반기 수렴했던 그 구간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나 XRP나 둘 다 비슷한 위치에 있다. 둘 다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더리움 차트가 뭐 주봉 차트뿐만 아니라 일봉 차트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XRP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일, 50일, 120, 200, 360 이렇게 이제 정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XRP보다 2017년도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좀 먼저 상승을 해주고, 대신 이제 그 이후의 움직임 1파가 나오고 3파 움직임까지는, 그때는 이제 XRP가 3파는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만약에 이제 2017년도 차트와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그와 같은 순서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차트 움직임도 좀 차트 모습 자체가 2017년도 차트와 비슷한 순서로 진행될 모습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렇게 차트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스닥에서라, 영적전쟁, 베어러블 가이, 미스터풀 등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패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이고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자료를 찾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설, 판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네스닥에서라 관련 업데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구별 여행자님이 이제 올려주신 내용인데, 그 네스닥에서라 1번 내용이 그 모든 신용카드, 주택대출 등 은행 채무는 은행 및 정부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해소 및 탕감 조치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G20 부채 구제 논의를 위한 특별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세계 최대 경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가들은 11월 13일 특별회의를 열어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난한 국가들을 돕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20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그룹은 블룸버그가 본회의 의제 사본에 따르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연례 정부 수장들이 모이기 일주일 전에 만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 중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아래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 공통된 전략은 서방 정부가 부채 탕감 노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이 파리 채권단과 긴밀한 협조를 의미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및 은행과 같은 이 민간 채권자들의 부채 탕감 참여를 촉구를 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헤지펀드에게 니들이 이제 지금 세계 최빈국에 빌려준 이 채권에 대해서 이 부분을 탕감해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겠죠. 중국은 차익국가의 협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채 구조 조정에 있어 서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가들은 말을 했는데, 결론을 이제 내려보면 신흥국들에 대한 부채를 중국과 헤지펀드 등 그 민간에서 이제 부담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코로나 위기로 인한 그 책임을 중국에게 확실하게 이제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채무를 진 나라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이런 그 약소국들, 뭐 아프리카 이런 빈국들에 대해서 그 부채 탕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벌금을 더 세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이제 헤지 펀드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벌금으로 그 선물 시장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벌금으로 3조 원에 해당하는 그 벌금을 이제 물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헤지 펀드들이 갖고 있는 이런 채권에 대해서 탕감을 제대로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벌금 형태로 압박을 넣으면서 탕감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1번 관련된 자료를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20 부채 구제 논의를 위한 임시 회의 계획이다. 이게 이제 10월 29일 날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먼저 이제 기사 내용을 잠깐 볼게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이 디지털 통화를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10월 28일자 기사고요.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CBDC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 캄보디아가 중앙은행 지원 디지털 화폐를 공식으로 출시하겠다. 이것도 이제 지구별 여행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캄보디아는 수요일에 일본 회사가 설계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지원 디지털 통화를 공식 출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안에 내용은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리플 589님이 이제 올려주신 내용인데, 22총재 디지털 유로 발행 준비 필요하다. 라가르드 그 22총재가 트위터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이 CBDC 준비가 끝이 났고, 지금 이제 캄보디아 그리고 이제 유로존까지 22총재가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CBDC 준비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유럽, 중국, 일본 등 각국의 CBDC 준비가 마무리가 되고 각 플랫폼들도 뭐 땡땡페이, 그러니까 뭐 네이버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쓰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혜택을 많이 주고 최근에 이제 광고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각 플랫폼들의 페이 형태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준비가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 CBDC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화폐 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완전히 이제 구성돼서 미국이 딱 들어가면서 세팅이 딱 끝나기 전에 XRP 가격이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으로 넘어가서 데이비드 슈월츠 트위터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XRP 레저에서 발행된 자산 간의 유동성 원천으로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자동 브릿징 및 보편성, 모든 사람이 XRP를 수락할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한 XRP를 판매하기 위해 여러 제한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증폭이 된다. 2번, 두 개의 발행된 자산 사이를 오가도록 그 제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다른 방향으로 정확히 두 자산 사이를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XRP를 통해 발행된 자산을 거래하겠다는 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자동 브릿징으로 인해 이 발행된 자산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한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원장에서 XRP를 더 유용하고 유동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XRP 레저상에서 야 XRP가 꼭 필요하냐, XRP 없어도 되지 않냐, 각각 스테이블 코인들끼리 사용하면 보내면 돈을 주고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지금 데이비드 슈월츠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자동 브릿징 및 어떤 보편성에서 이 XRP를 기반으로 발행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XRP를 통한 이 자동 브릿징으로 이 CBDC 간, 뭐 CBDC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엔티티 데이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왼쪽에 각국에 이제 CBDC가 있고 오른쪽에 각 플랫폼들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CBDC 간 상호 운용이 쉬워지고 XRP를 통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많아지면서 XRP는 더욱더 유동적으로 된다. 결국 세상의 모든 돈을 그 XRP가 이제 담게 된다라는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해봤고, 처음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뭐 플랫폼이라든가 갖고 이제 CBDC가 그 XRP, 그러니까 금하고 연결된 XRP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차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XRP를 기반으로 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 플랫폼, 각국 CBDC가 이런 XRP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그렇게 전환된다라고 하면 어느 그 타이밍이 지나갔을 때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돈들이 이 XRP에 담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에 이제 있었고 지금 이제 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딥스테이트의 이제 마지막 선택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 지금 낸시 펠로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화요일 선거의 최종 집계가 무엇이든 간에 이 조 바이든이 선출되고 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긴 한데 이런 얘기를 이건 이제 데이비드 슈월츠가 방금 전에 이제 했던 얘기고요. 세 번째 내용이고요. 낸시 펠로시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목적이 뭘까, 의도가 뭘까,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좌파 시위단체는 민주당, 연방직원 및 정보계약자들의 지원을 받아 선거일 쿠데타를 계획한다. 그들은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쫓아내기 위해 취임일까지 11월 4일부터 워싱턴 DC를 폐쇄하고 인수할 계획이다. 이거 이제 트위터에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요. 딥스테이트는 강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내고 백악관을 이제 점령할 계획인데, 낸시 펠로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계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요. 대법관까지 6대3으로 공화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렇게라도 해보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최후의 수단을 시도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리플589님이 이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새롭게 등장한 흑인 무장 조직
NFAC 이렇게 있고요. 18세부터 회원을 받고 무장을 시켜줍니다. 경찰 공권력 백인단체에 저항하여 흑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 바로 활동을 개시해서 워싱턴 장악과 백악관을 점령하여 펠로시 말대로 바이든을 무조건 대통령으로 이제 임명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 아침에 올라온 사진인데, 지금 이제 백악관 앞에 이와 같이 큰 이렇게 장벽을 세웠어요. 지금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무장 조직들이 이 백악관을 점령할 그런 계획들을 이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명품 그 쇼핑몰들도 이런 도로 자체를 이제 봉쇄하기도 하고, 백악관 같은 경우에 이제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그 영상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FAC라는 이제 어떤 조직인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장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금을 누가 대주느냐? 이 자금을 지금 조지 소로스가 이 자금을 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장 조직들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이 무장 조직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기게 됐을 때 백악관 그리고 워싱턴 DC를 점령할 것을 그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17년도에 이미 이런 내용들을 큐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이제 예상했기 때문에 전쟁이나 시민 소요 사태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방위군이 10월 30일부터 이미 이제 각 주요 도시들을 방위군들이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딥스테이트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 후에 딥스테이트가 대통령 당선 발표를 미룬다거나 거짓 보도 시에, 또는 이 백악관을 무력 장악 시도 시에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안티파 그리고 NFAC 같은 그런 무장 조직들을 다 잡아들일 계획을 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상황을 언론에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트럼프가 독재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고 그 선거에서 진 이후에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자신의 그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계엄령 기간 동안 긴급 방송을 통해 딥스테이트의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함으로써 깨어나지 않은 대중들의 대각성도 하고, 만약 이제 언론에서 주류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 발표를 미룬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 긴급 방송을 이용해서 당선 발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대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류의 해방, 이 스타소울이라는 해외 트위터가 이제 올린 내용인데,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 편안해졌고, 이제 그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옥은 해체될 것이고 모두를 깨워 빛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 딥스테이트 아래서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뭐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다 딥스테이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번 미국의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며,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우리 세대는 지구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최초의 인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오늘 오후쯤 되게 되면 이 선거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바로 이제 거기서 쉽게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4번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최후의 이제 발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마지막까지 한번 싸워보고 죽겠다. 그와 같은 이제 과정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이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당황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황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아직까지 딥스테이트들의 어떤 본 모습을 모르고 그들을 지지하거나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제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좀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